요새 이화영 전 부지사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그 보석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석 신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사실은 큰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신청해 놓은 거라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좀 초조함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선거가 다 다가와서 내일이 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쯤이면 안 해주겠구나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네. 예. 그렇군요.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일 선고기일인데요. 1심 선고 내일 몇 시인가요? 2시입니다. 오후 2시. 네네. 예. 긴장되십니까? 긴장되죠. 긴장되고 예. 특히나 이제 구형을 워낙 세게 해서 네. 15년 했으니까요. 네. 사실 이 뭐 범죄를 가지고 뭐 경중을 나누긴 그렇지만 15년이면 사실상 거의 최고형 뭐 그러니까요. 그 정도 수준이라서 예, 예. 옛날에 무슨 간첩단 사건 장기수들 그렇죠. 복역하는 수준 아닙니까? 15년이면. 예. 그래서 재판부가 과연 이제 검찰 구형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네.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 1심재 뭐 변호인들은 특히 이제 재판이 걸려 있을 때 재판부에 대해서 그 어떤 멘트도 안 하시려고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그 이력이 있는 재판부잖아요. 기피 신청도 독특하죠. 했었고. 예. 예. 그러니까 뭐 기피 신청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좀 너무 좀 검찰 쪽에 편향돼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 네. 특히나 뭐 몇몇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뭐 성명 요청이라든지 뭐 증거 관련된 의견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움직임이 없었고, 네. 이런 부분에 기피 신청을 했었고요. 뭐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이 받아들인 사례가 거의 없긴 합니다. 예, 없긴 한데 그렇구나. 결국은 안 됐고. 네. 그리고 사실은 올 2월에 정기 인사 대상이셨어요. 재판장님께서. 예. 재판장뿐만 아니라 뭐 배석 판사까지 재판부 전체가 정기 인사 대상이었는데 배석 판사님들은 정기 인사로 이제 교체가 되셨고. 네. 근데 재판장님은 뭐 정기 인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임이 됐고, 네. 들리는 뭐 소문에 의하면 수원지법 법원장을 직접 면담해서 네. 이 사건은 내가 반드시 판결하겠다. 상당한 의지를 유임시켜 달라. 해서 유임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올 정도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게 물론 뭐 재판이라는 건 뭐 판사님들 다들 공정하시고 네. 법대로 하시겠지만 일련의 일들이 그 이화영 부지사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뭐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15년 구형 그 살다 처음 보는 구형이라 아무리 재판부에서 감형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예감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사건 너무나 들춰보고 따져봐야 될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도 국민의 어떤 따가운 여론 이것은 눈총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말 국민적 관심이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님 얘기는 정말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잘 들어두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에서 엉뚱한 얘기가 흘러나올 때 그거 아니야. 내가 김광민 변호사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주변에도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요. 신명섭 경기도 평화국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 방향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바꾸라. 이런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만 검찰의 어떤 회유 또는 뭐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 수원지검 그 소위 얘기하는 연어 술판 회유 의혹은 규명이 필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관계자가 또 나온 겁니다. 이거 직접 보셨습니까? 우선은 신명석 국장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 그러세요? 네. 헐. 예. 아, 그러시구나. 이화영 부지사 선임하기 전에 신명섭 국장을 먼저 선임됐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신명섭 아, 국장. 그러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 하기 전에 신명섭 사건으로 먼저 선임된 변호사셨구나. 네. 세상에 그걸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네. 변호하고 이 시기 지금 뭐 예. 논란이 된 회유 압박이 있었다라는 그 시기에 네. 제가 수사 접견을 다 했었고요. 예, 예. 했었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 선임하고 이화영 부지사에 좀 집중하면서 네네. 신 국장님 사건은 좀 약간 좀 예. 제가 거리를 두긴 했습니다. 아하. 근데 하여튼 제가 신 국장님 변호인이기도 하고 네. 특히 이 사건 이제 얘기 나오는 이 시점에는 예. 제가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실질적 변론을. 예예예. 신 국장님 얘기 그좀뭐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 예, 예, 부분이 하나 필요합니다. 있는데 예. 우선은 신명수 국장의 혐의는 이화영 부지사 혐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대북 송금 네. 이런 부분이 전혀 상관이 없이 예. 국가 보조금법 위반 국가보조금법. 위반인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예. 이화영 부지사 주변 인물을 탈탈탈 턴 겁니다. 예. 탈탈탈 털다가 특히나 신명섭 국장은 이화영이 최측근인데 예. 신명섭은 아예 타겟을 잡고 예. 이화영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신명섭을 구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신명섭 탈탈탈 털어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있을 때 집행했던 보조금 내역 그걸 가지고 이제 구속을 시킨 거고요. 예. 이 보조금 내역 가운데 무슨 위법 행위가 있었습니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평화협력국장이었고 네. 경기도의 평화협력 기금을 가지고 예.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했어요. 예. 밀가루 보내고 예. 인도 지원. 그 산림 복구용 묘목을 보내고 예. 이런 부분이 있고 예. 이 부분을 이제 안부수 회장인 아. 낙태협이 예. 그 민간인 보조금 사업자로 참여해서 했습니다. 예. 하면서 안부수 회장 측에서 사고 친 게 하나 있고요. 예.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게 있고. 횡령. 근데 이 부분 뭐 경기도하고는 상관없고. 예. 이거는 안부수 사건이고. 네네 예. 그렇게 있는데 북한에 밀가루 보내고 산림 복구용 묘목을 보내는데 북한 측에서 산림 복구용 묘목으로 네. 금송이랑 주목을 딱 꼭 찝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두 종류의 나무를. 예. 근데 금송이랑 주목은 그 최소한 예. 그 남한에서는 산림 복구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나무예요. 보통 이제 정원수로 많이 쓰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북한에서 꼭 집어서 요구를 했고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뭐 모르겠네. 북한 측 의도는 모르겠고 근데 예. 이거를 가지고 검찰 주장은 네네. 이게 북한 고위층에서 정원수 쓰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다. 사치품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 묘목을 사치품이라고 주장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사치품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 경기도에서 뇌물용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검찰의 이런 논리로 구속이 된 거군요. 그렇고 이제 그 평화협력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위원회가 있을 거잖아요. 예. 위원회에 이제 보고서를 올립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에 이러이러한 지원을 위해서 돈을 얼마 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보고서에 네. 금속이랑 주목이 산림 복구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보고서를 넣지 않았다. 그 넣지 않은 것이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들의 위원들의 판단에 방해했기 때문에 네. 업무방해고 그걸 넣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이고 뭐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하튼 뭐 이런 별건의 내용으로 구속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먼저 구속시키고 이화영 관련된 주변을 일종의 주변 뭐 압박용으로 이제 신국장을 구속시켰고요. 구속시키고 나서는 이화영도 똑같아요. 이화영 부지사도 뇌물죄로 구속시켜놓고 이재명만 털었고 신국장도 이걸로 구속시켜놓고 이재명과 이화영만 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협력국 그러니까 경기도 그 당시에 경기도에 부지사 3명 있었어요. 1부지사, 2부지사고 평화부지사. 이렇게 평화부지사가 이화영 부지사고. 근데 평화부지사는 업무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평화부지사 산하에는 사실상 평화협력국 하나 있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뭐 그 소통하는 국이 따로 하나 있긴 했지만 사실상 업무 부서는 평화협력국 하나였고. 그러니까 평화협력국은 대북 사업만 하는 그런 부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국장과 이화영 부지사는 상당히 긴밀하게 활동을 했고 사실 신국장이랑 이화영 부지사가 그 대학교 동창이고요. 같이 학생 운동했고 사회 활동도 계속 같이 했던 친구 사이이긴 해요. 친구 사이. 네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평화부지사의 업무를 가장 옆에서 봤던 사람이 평화협력국장이고 네. 그때 신 국장한테 요구했던 내용은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 네, 네. 정진상 예. 이런 그 정무직 라인들, 예. 이 라인들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계속해서 예. 이재명의 대북 성과가 없다. 이걸 좀 만들어라. 나는 네. 압박을 넣었다. 예. 라는 증언을 얻고 싶어 했어요. 아, 그 검찰에서.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게 예, 신명섭으로부터 그런 진술을 얻고자 했던 거라는 거죠. 네네. 예. 뭐 가장 핵심적인 건 그냥 신명섭이 직접적으로 뭐 이화영이 그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니 안 했니 이런 거를 옆에서 예. 보고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신명섭 국장도 그런 거는 나와 전혀 상관없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검찰이 요구했던 거는 그 당시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 이재명 지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네. 대북 성과의 대북 사업의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방북이 됐든 뭐든 그래서 야 지금 이런데 평화협력국 평화부지사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최소한 방북 정도는 성사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압박이 상당히 심했다라는 진술을 집요하게 요구했었어요. 일종의